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주는 팽창 중인데 안드로메다는 왜 다가오냐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우주가 팽창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 보죠. 끝에는 최근에 뒤집힌 이야기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안드로메다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낸 건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입니다. 1912년 베스토 슬라이퍼가 안드로메다의 빛을 뜯어봤더니 파장이 짧은 쪽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것에서 나타나는 신호였죠.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17년 전이었습니다. 1929년 에드윈 허블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리가 2배면 속도도 2배, 거리가 10배면 속도도 10배. 너무나 규칙적이었죠. 이건 은하들이 우리를 피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 자체가 사방에서 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건포도를 넣고 부풀린 빵을 떠올려 보세요. 빵이 부풀면 모든 건포도가 서로 멀어집니다. 어느 건포도에서 봐도 멀리 있는 건포도일수록 빨리 멀어지죠. 우리가 우주에서 보는 것이 정확히 이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서 우주 안의 모든 것이 함께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커지지 않습니다. 지구도, 태양도, 태양계 전체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은하도 어제와 같은 크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언가가 그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화학 결합이, 지구와 태양계는 중력이 붙잡고 있죠. 다시 빵으로 돌아가면 건포도 자체는 부풀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건포도 사이의 반죽이죠. 팽창은 텅 빈 공간에서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안드로메다는 어느 쪽일까요? 건포도 사이일까요? 아니면 같은 건포도 아닐까요? 같은 건포도 아닙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그리고 삼각형자리 은하를 포함해 약 80개의 은하가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걸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지름은 약 1000만 광년,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가 500만 광년쯤 되는 셈이죠. 이 은하들은 서로의 중력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은하군 안에서는 팽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부풀어도 이 무리는 함께 뭉쳐있죠. 안드로메다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지만 우주 전체로 보면 바로 옆집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팽창이 안드로메다를 밀어내는데 중력이 그보다 세게 당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닙니다. 안드로메다가 있는 자리에서는 밀어내는 쪽이 애초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팽창이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측정해 봤습니다. 답은 중심에서 약 500만 광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부은하군의 가장자리죠. 우연이 아닙니다. 중력이 붙잡을 수 있는 한계가 딱 거기까지고 그 너머부터는 팽창이 이깁니다. 무리의 경계가 곧 팽창의 시작선인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은하들이 팽창을 따르지 않고 바깥에서만 규칙대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250만 광년, 경계의 한참 안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안드로메다가 팽창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계산해보면 됩니다. 우주 팽창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300만 광년마다 초속 약 70km씩,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넣으면 초속 55km가 나옵니다. 만약 안드로메다가 우리와 묶이지 않은 남남이었다면 지금 초속 55km로 멀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측정된 값은 초속 110km로 다가오는 쪽입니다. 방향부터가 반대입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죠. 안드로메다는 팽창의 바깥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중력 우물 안에 있는 겁니다. 시속으로 바꾸면 4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를 1시간에 갈 수 있는 속도로 안드로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밤하늘의 안드로메다는 조금도 커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40만 킬로미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무리 안이 예외라는 걸 확인하려면 바깥을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서 5천만 광년 넘게 떨어진 처녀자리 은하단, 여기는 국부은하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초속 1000km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보다 20배 멀리 있으니 훨씬 빠르게 멀어지는 것이죠. 같은 우주 안인데 하나는 다가오고 하나는 멀어집니다. 갈림길은 하나뿐입니다. 중력으로 묶여있느냐 아니냐. 여기까지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최근에 바뀐 이야기입니다. 2012년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을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 45억 년 뒤 두 은하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거의 확실하다고요. 이 결론이 15년 가까이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를 채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도 이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2025년 다시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허블에 더해 가이아 위성의 정밀 측정을 넣고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 22가지를 모두 고려해 1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100억 년 안에 두 은하가 합쳐질 확률은 절반. 그리고 우리가 알던 45억 년 뒤 정면 충돌은 확률이 2%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두 은하만 보던 계산에 이웃들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의 위성인 삼각형자리 은하는 우리를 안드로메다 쪽으로 조금 더 끌어당깁니다. 충돌 확률을 높이죠. 반대로 우리 은하의 위성인 대마젤란운은 우리를 궤도면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충돌을 피하게 만드는 쪽입니다. 이 연구를 이끈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정밀한 자료를 얻었는데 오히려 덜 확신하게 된 것이 아이러니하다고요. 그건 과학이 후퇴한 게 아닙니다. 두 은하만 보던 시야를 무리 전체로 넓힌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하 충돌이라고 하면 별들이 서로 박살나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별끼리 부딪히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하 안이 너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탁구공 크기로 줄여보죠. 그 축척이라면 가장 가까운 별은 110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거리죠. 그리고 그 사이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탁구공 2개를 서울과 도쿄에 놓고 서로를 향해 던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은하는 부딪힌다기보다 서로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론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은하들이 충돌하고 있고 우리는 그 장면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까마귀자리 방향의 안테나 은하가 대표적이죠. 두 나선 은하가 서로를 헤집으며 긴 꼬리를 뻗어낸 모습입니다. 대신 바뀌는 게 있습니다. 궤도입니다. 서로의 중력이 상대를 흔들어 나선팔을 흐트러뜨리고 두 은하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뭉칩니다. 천문학자들은 그 은의 이름까지 붙여뒀습니다. 밀코메다. 그때 태양계도 아마 지금보다 은하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을 겁니다. 무언가에 부딪혀서가 아니라 자리가 통째로 바뀌어서요. 밤하늘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안드로메다가 희미한 얼룩이지만 그때가 가까워지면 하늘의 절반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완전히 뭉치고 나면 우리가 알던 은하수의 띠도 사라집니다. 나선팔이 없는 은하에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의 강이 없거든요. 정리해보죠. 안드로메다가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와 한 무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팽창은 그 무리 바깥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정말 충돌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45억 년은커녕 100만 년 뒤도 직접 볼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계산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자료가 나왔을 때 그 계산을 고쳐 쓰는 것뿐입니다. 2025년에 벌어진 일이 정확히 그거였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됐든 그때 지구에는 우리를 걱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태양이 부풀어 지구를 삼키는 것이 그보다 먼저 일어나거든요. 오늘 밤 북쪽 하늘에 희미하게 번진 안드로메다를 본다면 기억해주세요. 저 빛은 250만 년을 날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부풀어도 놓지 않은 채로요. 그 사실만큼은 계산이 몇 번을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다.